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제주는 인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면 통행 속도가 2017년 평균 시속 26km에서 2025년에는 절반 아래인 12km로 크게 떨어질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자동차 증가로 교통체증이나 혼잡은 물론이고 도심지, 주택가 골목길은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제주의 교통 문제 해법은 없는지 다각도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분 패널도 소개합니다. 문화도시 공동체 쿠키 이승택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김동현 연구교수, 제주공공문제연구소 김명범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한 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총량제 시행에 제동이 걸렸고 렌터카를 줄였던 제주 업체들이 반발하자 결국 제주도가 다시 증차를 허용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주 시내의 한 렌터카 업체입니다. 이곳에서 보유 중인 렌터카는 모두 260여 대. 제주도의 렌터카 감차 정책에 따라 30여 대를 줄이면서 지난해보다 매출이 10%나 감소했습니다. 이 여름에 매출을 올려서 비성수기 때 이 매출을 올린 걸 갖고 좀 이렇게 대비해 나가는 추세인데 지금 이 성수기에 차량을 줄여버린 그 대수만큼의 피해는 상당히 막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영업 중인 렌터카 업체 105곳 가운데 총량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80곳, 모두 2,700여 대를 감차했습니다. 하지만 1,400대를 감차해야 하는 대기업 계열의 업체 5곳이 제도 시행을 거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참여 업체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 결국 총량제에 참여 중인 업체들이 제주도의 증차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자율감차 목표 대수의 50%를 초과 달성한 업체에 대해 증차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차 대수는 1,094대로 렌터카 총량제 시행 이후 감차된 렌터카의 40%에 달합니다. 전혀 감차하지 않은 업체는 지금 이득을 보고 있고 감차한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이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그 증차를 허용을 하게 된 겁니다. 가뜩이나 목표의 40% 수준에 그치던 감차 차량 대수는 더욱 줄게 돼 렌터카 총량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렌터카 총량제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제주도와 대기업 업체 간의 법정 공방까지 갔는데요. 제주도는 차량 운행 제한 처분과 관련한 1, 2심 가처분 재판에서 연이어 패소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차량 운행 제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관련 소송만 4건에 이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다시 렌터카 증차를 허용하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9월 21일에 렌터카 수급 조절 계획이 고시가 됐고요. 우리가 수급 조절 권한을 우리 특별법에서 우리 도지사 권한으로 가져오면서 렌터카 총량에 대해서 더 증차를 안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그 권한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의 수급 조절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렌터카 업계에서 렌터카 지금 총량이 너무 많으니 좀 줄일 필요성이 있다. 또 우리 도의 정책도 워낙 자동차가 증가되면서 줄여야 되는 그런 정책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 말 32,000대까지 증가된 거를 우리 적정수 25,00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7,000대를 좀 줄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7,000대 감차에 대해서 자율 감차를 하기로 해서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송은 2건은 작년 3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6개월 이후에 시행되는 그 중간에 렌터카 증차 신청을 해서 불허를 해서 2건에 대해서 소송 중이고요. 운행 제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기업 영업소하고 우리 제주의 한 개 렌터카 업체가 소송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가처분 신청이 운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아직 운행 제한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본안 소송이 끝나면 우리
도가 승소할 경우는 바로 운행자 조치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렌트카 총량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대수에서 안 늘리는 거에서 초과 이제 감차 7,000대 하는 거는 거기에 더해서 렌트카 업계라든지 우리 도의 전체 자동차 증가율 억제하는 측면에서 그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간 그 렌터카 총량제 시행 1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량제 실시의 배경이 됐던 건 결국은 교통난 해소, 차량 증가를 이제 막아보자는 취지로서 시행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사실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각당함으로 인해서 사실 렌터카 총량제 정책 자체가 사실 빨갛게 이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 마당에 사실 그렇다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 정책을 끌고 가려고 하면 그 법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좀 마땅한 대응 논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도 사실은 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증차 허용을 했단 말이죠. 7,000대를 감차할 목표로 정해놓고 1차 감차에서 1,500대를 감차했고 2차 감차에서 1,000대 정도를 자유감차를 통해서 감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역업체들과 관련돼서. 근데 그렇게 되면 도청 스스로 이 증차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는 렌트카 총량제 자체의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앞으로의 그 총량제 정책 추진 자체가 좀 험난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게 우리 도 입장에서는 법의 판단에만 너무 이제 좀 의지하면서 수수방관했던 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만약에 본안소송에서 이게 패소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총량제 정책 그만둘 겁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향후 이와 관련된 총량제 정책의 실효적 그 추진을 위해서 도에서도 많은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충분하게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제들을 더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근데 정책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공정해야 되고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총량제와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기업에서 버티기로 일관하니까 제주도 내 업체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차해주고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의 판단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예측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변수에 따라 정책은 전혀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아까 김명무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렌터카 총량제 자체는 결국은 이제는 어찌 보면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런 물론 이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판단이나 방향성이 옳다 하더라도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초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뭐 반발하는 입장에선 뭐 당연한 자기 법적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다 행정에서 미리 예측해서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뭐 총량제 자체가 이제 무너졌다는 게 동의할 수 없고요.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그 수급 조절 계획, 그 렌트카 총량제는 현재 상태에 등록된 렌트카를 더 이상 증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권한이 이양되면서 달성이 됐고요. 다만 지금 7,000대 감차하는 부분에서는 어디까지 자율감차거든요. 자율감차라는 것은 업계가 스스로 업체들이 우리가 제주도 교통정책에 협조해서 감차를 하겠다 이렇게 표명을 한 것이고요. 우리 제주도 내 업체가 영업소 합쳐서 한 128개 업체 됩니다. 그중에 제주도의 업체 119개 업체가 다 자율감차 동의를 했습니다. 한 군데 업체 빼놓고. 그래서 다만 이제 대기업 렌트카들이 처음에 수급조절 계획 논의할 때는 동참하는 것으로 다 이제 의견들이 모아졌지만 다만 감차할 때 그러면 7,000을 감차하는데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비율을 뭐 동일 비율로 해야 된다 아니면 많은 업체는 좀
감차비를 높게 하고 저금처럼 낮춰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좀 의사와 이제 안 맞기 때문에 자율 감차 이건 말 그대로 자율 감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참여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운행장 권한을 또 특별법에 이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행장 카드를 꺼낸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렌트카 총량제는 기본적으로 현재 대수 이상 늘리지 않게 하는 게 저희들 목표고요. 도민들께서도 워낙 렌트카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하하허허 이렇게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가 줄이자. 업계하고 행정의 협력에 의해서 자율 협력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렌트카 총량제는 계속 유지가 되고요. 우리 제주에서 그 대기업 렌트카들도 도로 파손시키고 환경 오염시키고 영업하고 돈을 벌고 있는 만큼 제주도 정책에 또 제주도에 또 맞는 그런 교통정책 협조를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렌트카 총량제 정책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을 좀 바라보는 이제 평가하는 시점을 조금 다르게 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뭐 시간과 노력과 굉장히 많은 비용도 드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서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일단 렌터카 총량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전체 차량을 줄여나가는 시발점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굉장히 꼭 해야 되는 그리고 감사한 정책이라고 그리고 지역의 렌트카 쪽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잠깐의 증차가 좀 있었지만 이 증차하는 과정 이제 증차를 제한하는 이제 감차하는 그런 과정 속에 흐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감차하는 전체적인 기조만 좀 잘 유지를 해준다면 3년 후, 5년 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보고 물론 이런 부분들을 좀 예측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량제 자체에 대해서 도민들의 반응이 좋다고요. 그리고 저희 도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요. 대기업들 업체들이 이런 논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논의 과정에서 결국 이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소송까지 가는 가장 극단적 형태까지 간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대기업 업체로서는 자신의 이 밥그릇을 뺏기기 싫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표출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행 제도와 이 한계 속에서 대기업이 그런 식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제주도 내 업체들,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생기고 대기업에 의해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래서 결국 아까 이승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거의 비슷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분명히 예상이 됐을 텐데 제주도 입장에서 소송 가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은 디테일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소홀했던 것 아닌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하게 다뤄지면 다뤄질수록 전체적인 큰 그림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량제 정책 자체를 실패했다라고 지금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행정에서 지금 이게 교통혁신 정책 가운데 첫 번째로 추진된 게 차량 렌트카 총량제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차고지 증명제나 여타 이게 교통혁신 정책과 다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증차 허용을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간에 앞서 말씀처럼 자율적으로 그 감차에 동참해준 그 업체들한테도 사실 실망감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요. 특히 이게 그 과정 내에서 저는 이제 지금 한 1000대 정도 증차 허용을 해줄 걸로 좀 보도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상 차량에 한해서 초과해서 감차한 차량이 1094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될 경우에 그 감차 효과 자체는 그러니까 2,500, 3,500대 한 40% 정도 줄였는데 1000대를 증차를 해줘 버리면 사실 어찌 보면 원상복귀 수준으로 가는 것처럼 이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처음 변죽만 올리다가 사실 이게 이 본안 소송의 여부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진다고 하면 행정이나 정책은 일관성을 갖고서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불신을 스스로 자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김동현 박사도 그런 요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본안 소송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좀 문제라는 거예요, 행정에서. 지금 어차피 가처분 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상황이라 보면 본안 소송에 그 영향을 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증차 허용 자체도 법의 판단에 있어서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행정 입장에서는 어떤 작업책을 갖고 있느냐. 단순하게 자율감차가 지속될 것이고 총량제는 수급 조절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민들한테는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도민사회의 우려 중에 하나는 사실은 지난 1년의 흐름을 보면 사실은 그 성장통을 겪고 있는 제주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이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법에 그 제도 근거까지 마련해서 시행하는 정책이 이 몇 개 안 되는 대기업 계열의 업체 때문에 좌우되는 이런 흐름.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법이 판단에 따라 가지고 이 제도 자체가 흐지부지 될지 말지가 좌우되는 이런 부분에 좀 도민들이 자괴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도민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아마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일부 대기업들 때문에 이게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한 어떤 도민들의 생각은 뭐냐면, 야,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늘 법의 판단을 구할 경우에, 특히 이제 일부 업체들의 어떤 이기주의 때문에, 그러면 제주도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늘 제주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일부 대자본을 위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주도 정이 갖고 있는 대안은 뭔가? 지금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김병호 소장님 아까 얘기했지만 그 대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도민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정이 적극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아서 아마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소송과 관련해서 뭐 저희들이 뭐 그렇게 낙관적으로 뭐 우리가 승소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지는 않고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이게 공익과 어떤 사익의 어떤 좀 개념으로 보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이 자율감차가 말 그대로 자율감차이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지금보다 더 안 늘게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정책적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보고요. 거기서 더해서 지금 있는 차량을 줄이려면 강제 감차 아니면 자율 감차 형식이 있는데 강제 감차는 당연히 보상을 따라야 되고요. 너무 과도한 보상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건 힘들고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특가업계 내부에서도 우리 제주 지역의 영세업체하고 대기업 영업소하고 굉장히 경영 환경도 틀리고 굉장히 부딪힌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판단하면서 제주도의 영세업체들이 숫자적으로 다수기 때문에 제주도의 업체들도 어떤 살아나갈 수 있는 방향도 모색을 해야 되고 대기업에서는 그런 대로 좀 해줘야 된다.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했고요. 다만 대기업에서가 지금 현재 제주도의 정책은 이해가 가나 다만 이제 뭐 이윤을 추구하는 그 회사 입장에서 여기 주주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참은 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정에서 조금 좀 더 대화하면서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지난 7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주 시내 한 사설 주차장, 차고지 증명용으로 임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연간 55만 원을 주고 이 주차장을 임대한 김모 씨는 한 번도 이곳에 주차한 적이 없습니다. 차량 등록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생돈을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차를 세워본 적은 없어요. 그럼 거긴 뭐 차고지 증명 용도로만 임대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돈이 좀 아까우실 것 같은데. 아깝죠. 아까워도 할 수 없잖아요. 이처럼 차를 등록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빌리고 실제로는 세우지 않는 이른바 서류용 차고지 증명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차를 팔기 위해서 주차장을 알선해 주거나 일정 기간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당에 이런데 한 1, 2년 정도 계약 기간 해서 차고지 증명을 해서 차 판 적도 있습니다. 차고지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올해 책정된 자기 차고지 갖기 예산 8억 원은 이미 대부분 소진됐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되는데도 지난해와 예산을 똑같이 편성하고 추경에서도 증액하지 못해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된 이후 7월 한 달간 접수된 민원은 2,300여 건. 이 가운데 4% 정도가 임대 차고지인 것으로 제주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심부 동지역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확충 및 복층화를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료화 추진을 통해서 안정적인 주차장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확대 시행된 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시행 초기 분위기는 어떤지 전반적인 평가해 주시죠. 예, 뭐 그전에 아시겠습니다만 제주시 동지역에서는 차고지 증명제를 2006년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해왔고요. 이번 7월 1일부터 제주시 동지역 이외의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지역도 차고지 증명제 대상 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해보니 그전에 이제 제주시 동지역만 할 때는 일일 한 55건이 차고지 증명제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늘어난 부분은 한 25건에서 30건 정도, 지금은 한 80건에서 85건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택 부설 주차장이든 공영 주차장이든 차고지 증명 용도로 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 년 동안은 이런 기조가 이루어질 거 봅니다. 다만 5년 뭐 7, 8년 지나가다 보면 기존의 주차장이 차고지 증명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무료 공용 주차장을 유료화시키는 거라든지 또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공용 주차장을 더 확충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현장에서 미리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차고지 증명제가 사실 그 차량 증가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시행 중인 건데요. 한 달 좀 넘었습니다. 평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한 달 지난 경과를 갖고서 평가하기엔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에 사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지역별 편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사실 덜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읍면동과 외곽지 읍면이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사전 홍보나 차고지를 확보에 관련된 준비는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 시내 것만 하더라도 우리 동네인 뭐 권입동이나 일도일동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뭐 리포트에도 뭐 주차장 공영 주차장을 복층화해서 한다고 하는데 좀 현실과 좀 동떨어진 대책이에요.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땅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복층화를 통해 가지고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게 도심이 아니라 주택가는 더더욱 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 달의 상황을 갖고서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점점점 체계적으로 도에서 이게 차고지 증명제의 안착을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하고 디테일한 그런 측면에서 제도 설계나 제도 대응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 대표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전체적으로 한번 드러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행정에서는 당연히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실 건데 말씀대로 원도심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 모든 주택이나 건물에는 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게 사용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많은 지도라든지 감독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차고지 증명제를 통해서 다 이제 부각이 되게 된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언제든 한번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김영범 소장님 말씀처럼 이제부터의 정책은 굉장히 디테일에 달려 있거든요. 디테일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저는 거기에 부과해가지고 시민단체들도 같이 이런 부분들 공익적이고 굉장히 미래를 위한 그 정책들이라면 시민단체들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교통 관련해가지고 주차장 아니면은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같이 가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좀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차고지 증명제라고 하는 것이 영세 사업자들이라든지 그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 그런 규정들이 특별하게 마련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 집이 아닌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이승태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의 여러 가지 수를 감안한 행정의 세심함, 이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일 거고요. 아마 큰 틀에서는 물론 본인은 불편할 겁니다. 이게 하는 거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는데 그 불편이 결국은 지금의 제주도의 차량이 폭발적인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말고도 더 강도 높은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의 차량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대안적인 교통 수단들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리포터에서도 봤지만 이제 임대한 주차장에서 집으로 가는 게 어려워서 사실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세우시고도 집으로 갈 수 있는 대안적인 교통 수단이 마련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걸어가시면 제일 좋은데, 예를 들어 짐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든지 전기 자전거, 뭐 제주도는 워낙에 이제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라든지 요즘 뭐 유행하는 뭐 EV를 한다든지 이런 대안적인 것들도 대중교통의 하나의 수단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그 배려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교통항공국 내의 업무 안에 그게 다 들어와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대한 그 도민들의 어떤 뭐 불만이나 원성, 이 직접적인 비용 부담 때문에 가장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쨌거나 무주택 서민이나 영세 상인 같은 경우에 어쨌거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연간 임대료 뭐 100만 원 내외라고 하면 이 비용 부담 문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그런 주차장 비용들을 일부 정도 보조해주는 그런 방법들도 좀 정책적으로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 그리고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토지나 땅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틈새, 소위 말하는 신종 산업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저기 주차장을 판다거나 요즘은 차량을 전세 차량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행정에서는 차고지 증명제를 하면 이런 것들이 신종 산업으로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셨던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산업일 경우를 그대로 놔두면 이게 차고지 증명제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그 규제를 통해서 그런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을 이런 영세 상인들이나 무주택주 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나 이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주차장과 관련해서 좀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대만 해놓고 그 차는 거기 안 세우고 이제 자기 집 옆에 세우는 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빈자리를 찾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차가 늘어나면서 이제 그것마저 못 찾아서 이제 빈대 가서 또 찾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 공영 주차장, 유료 주차장 가면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 돈 안 내고 세우려고 해서 사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비용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무료 공영 주차장을 전부 유료화 시켜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뭐 이제 서울이나 뭐 다른 외국의 도시들도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하나의 어떤 절충안이랄까요? 뭐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거주자 우선 그 거주자 지역에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하는 부분도 저희들 도입이 필요하고요. 사설 주차장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아까 같이 뭐 차를 뭐 10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2석 세울 수 있는 공간도 이런 부분들 주차장을 조성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차장 조성하는데 좀 지원책도 필요치 않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접근해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때 아까 말씀처럼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시겠다고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는 게 뭐 서울에서 96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여러 그 자치단체에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비용 구조를 좀 보면 면당 사실 이제 보통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차고지 증명제의 공영주차장 일면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연간 97만 원, 6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의 차고지 증명을 위해서 등록한 차량의 경우에 그런 차원에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요금 조정 방안도 사실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차고지 증명제의 보완제라고 전 보고 그 차원에서 병행 실시되지 않으면 차고지 증명제 자체의 정책적 실효성을 좀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주제인데요. 32년 만에 대중교통 체계 전면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 2년을 맞고 있는데요. 현 국장님, 네. 지난 대중교통 체제 개편 2년 총평해 주시죠. 예, 그 2년 전 8월 26일, 2017년 8월 26일 대대적인 개편을 30년 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혼란이 많고 또 노선도 바뀌고 노선 번호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혼란도 많고 또 어르신들 항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안정화됐고요. 작년인 경우 2018년인 경우에 다른 도시들은 전부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었습니다. 제주도만 유독 10.8% 증가를 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상반기 6월 말까지 좀 보니까 한 4% 내외 이렇게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중교통은 저희들이 개편하면서 교통복지 쪽으로 많이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시외버스, 시내버스 있던 거를 다 시내버스화해서 시내버스 요금으로 어디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또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 장애인들은 또 무료 교통복지 카드 해서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소 비용으로 그렇게 하면서 건강에도 증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뭐 또 계속 기반 시설을 확충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대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우리 도민들한테는 어떤 생활 환경 변화라든지 또 이동 수단으로서 많이 그래도 사랑받고 있지 않나. 물론 보완할 거는 많습니다. 네. 패널분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교통체제 개편의 가장 핵심이 대중교통입니다. 그러니까 렌터카 총량제를 하고 차고지 증명을 도입하고 하는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차량을 억제해서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지 않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만 충족이 되면 굳이 자가용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초기에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나름대로 좀 제대로 정착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노선에 대한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노선이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버스 회사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노선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구역 단위별로,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생활권이 좀 다르잖아요. 뭐 신제주권이 있고 연동권이 있고 뭐 구제주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활권별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할 수 있는 정시성을 갖고 있는 노선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뭐냐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시장 갔다 와야 되는데 자가용을 타고 가면 편한데 버스 타려니까 자가용 타면 5분이면 갈 텐데 버스 타니까 30분이 걸린다네요. 똑같은 거를. 그럼 자가용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적인 증명들까지는 도민들을 설득하는데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뭐 차고지 증명제나 렌터카 총량제보다도 훨씬 더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좀 더 개선 방향에 대해서 더 정책적인 무게를 더 둬야 된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나가면 이제 걷는 사람들,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궁극적인 정책의 목표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표님은 저도 몇 점이나 주십니까? 일단 저는 합격점은 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중교통 자체로만 봐서는 굉장히 지금 뭐 저 또한 버스 이용이 굉장히 늘었고 주변에서도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이 부분은 정말 도민들, 행정 모두 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불편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의 그 성과 여부는
그 민원 부분, 불편한 부분 얼마나 빨리 해소해 주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대중교통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교통 전반적인 부분들까지 봐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도시 구조까지, 도시 계획적인 부분들까지 좀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교통이 이렇게 그 정체가 되고 하는 거는 도시 구제에 대한 문제거든요. 화북 삼양에서 도심으로 들어오고 노현 가는 그 행렬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도시 구조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행 중심의 어떤 도로 개선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자전거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복합적으로 다 이제 미래를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 2년, 세 분의 말씀처럼 저 역시도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었다는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대중교통 체계 개편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말씀처럼 불편이 많고 불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계획됐던 것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이 커요. 지금 현재 이제 중앙차로제 같은 경우는 2.9km 정도가 시청에서 아라초등학교까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으로 계획되었던 측면이 있는 건데, 예컨대 이제 동서축의 중앙차로제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결국은 완결적으로 이게 그 교통 체계 자체를 만들어줘야 그 대중교통 체계 개편의 효과 자체를 올릴 수 있는데, 증대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불만과 불편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에서 보면 이 그 중앙차로제의 동서축,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수천에서부터 국립박물관까지의 동서축의 중앙차로제 실시 여부는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차원에서 지금 아니면 이때 이 타이밍을 놓치면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일부의 주민들의 그 반발과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총량적으로 사실 이게 도로 이용의 독점권 자체는 공공교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도의 어떤 공공복지적 측면에서 이 대중교통 체계 개편 자체는 이게 그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주민의 의견 수렴, 공감대 중요하지만 과감한 의지, 과감한 후속 조치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소장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개편 당시에도 가장 그 논란이 많았던 게 이제 버스 전용 차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올 초인가요? 도청 그 발표 내용 중에 그 제주 국립박물관에서 월산마을까지 한 9.4km 구간, 지금 현재 가로변 차로제가 시행 중인데 이걸 연차적으로 몇 년에 나눠서 중앙차로제로 만들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도민들은 이게 계획대로 될 건지 아니면 이게 사라진 건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처음 대중교통 체계 개편할 때 대중교통 우선 차로 계획을 그때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한꺼번에 이제 중앙 차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잡 구간, 광양로타리에서 아라초등학교 사거리까지, 또 해태동산에서 공항까지 해서 이제 중앙 차로 우선 가고, 나머지 부분은 우선 1차적으로 가로변 차로로 갔다가 향후에 중앙 차로로 개선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실시 설계까지 쭉 그 동서축, 아까 이제 김명범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국립박물관에서 월산까지 해서 설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9km 이상 긴 거리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시청 앞에 할 때도 굉장히 교통 혼잡을 극심하게 겪지 않았습니까? 도민들 불편이 따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구간을 나눠서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이제 7월까지 우선 차로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구간을 우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한 3개나 뭐 4개 구간을 이제 잘라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저희들이 8, 9월 중에 이제 할 계획입니다. 이제 모니터링 용역 결과를 해서 지역 주민한테 설명드리고, 내년에 그 구간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현재 가로변 차로를 중앙 차로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지금 예정이고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2022년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선거가 있는 해에 그렇게 민원이 많은 공사를 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 2년 안에 공사를 할 건데 가장 어려운 난제 뭐로 보십니까? 돈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민원의 문제인지. 돈보다는 도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동안에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불편에 따른 효과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어마어마한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혼잡도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선거 때는 못할 것 같고요. 내년 정도, 내후년 이때를 놓치면 이거는 이 정책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6기 막판에 이 중앙차로제를 선택을 해서 갔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런 정책들은 뭐 선거랑 상관없이 사실은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중앙차로제의 가장 큰 그 성과는 그겁니다. 이 중앙차로제를 통해서 타고 가는 버스가 일반 수용차보다 빨리 가는 그 우월감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만족감들이 굉장히 이 정책의 어떤 승패를 가르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진짜 가장 핵심 요소가 동서축의 그 국립박물관에서 월산마을 그 구간을 빨리 달리는 버스가 나타난다면 이건 굉장한 그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정책에는 골든타임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패널 세 분은 이 대중교통 정책 이제 안정적으로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형 국장님께서는 뭐 그 도민 당부 사항이든 앞으로의 계획이든 요 마무리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시죠. 김 소장님. 예, 그 큰 틀에서 도정이 추구하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 개혁이라고 해야겠죠. 상당히 이제 그 방향성에서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운용의 묘를 살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그간에 줄기차게 제기되는 것처럼 이게 사실 재정 투자가 너무 많다. 뭐 연간 1,000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역으로 더더욱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그 수익으로 인해서 그걸 상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도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지만 제도적으로 도에 강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얼마 전에 뭐 파업 사태와 관련돼서 그런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도 조금 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갖춰 나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결국은 이걸 하는 이유는요. 정책적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작년 기준으로 12%, 뭐 현재 기준으로 한 1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가용의 운송수단 분담률을 대중교통으로 흡수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해서 그 수단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님. 저는 이제 그 정책의 어떤 통합적인 그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토론 중에 나왔던 이야기들 이렇게 키워드만 뽑아봐도 거주자 우선 주차, 그다음에 주차 단속도 있고 주차장 그 회전율, 그다음에 이제 시외곽에 이제 환승 주차장이라든지 이제 대중교통 연결하고 대안적인 교통, 거기다 이제 보행 도시까지 이런 단어들 다 모아 보면 이거는 어느 한 정책만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이제 교통항공국뿐만이 아니라 제주 도정 전반적인 어떤 정책적인 융복합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저는 덧붙여서 시민과도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실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 가지요. 일단 획기적인 더 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획기적인 정책이라 하면 일부 혼잡 구간에 대해서 아예 자가용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통행을 금지시키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디테일이 필요한데
지금은 차량 디자인이나 뭐 일면 승차 인원에 따라서 차량의 형태를 좀 달리하는 방법, 노선에 따라서. 그리고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공항을 이용하면 이제 관광객들이 있으니까 짐을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버스 내부의 디자인을 좀 차별하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 기사분들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친절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버스 승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테일에 대해서 정책적인 좀 관심도가 좀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하실 말씀 뭐 많겠지만 우선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시죠. 대중교통 우선차로 관련해서 이제 한 2년 정도 학습 효과가 됐지 않습니까? 중앙 우선차로도 해봤고 가로변 우선차로도 해봤고 해서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작년 10월에 설문조사 해보니까 참 대중교통 그 우선차로가 편의성 개선이 잘 됐다, 정치성 개선이 됐다 해서 긍정적 평가가 많이 나왔고요. 저희들도 최근에 해보니까 우선 대중교통 이용자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승용차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만족도가 좀 낮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뭐 사실 계속 미완성입니다. 뭐 완벽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우선은 제주도가 가야 할 길이 그래도 자동차 증가 억제를 위해서 교통 수요 관리 정책을 끊임없이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 주셔서 고마운 말씀 드리고 저희들도 우리 도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아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공인자와 관련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 사업자들의 어떤 책임과 또 거기에 그 안 들었을 때의 어떤 그 상응한 징계 또 외부 회계 감사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마련해 나가고요. 또 기반 시설 입장에서 구축하는 입장에서도 우리 워낙 도심에 차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의각지에 뭐 도심 진출입 환승센터를 뭐 구축하는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뭐 자전거 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도로를 다이어트를 해서 우리 보행하기 좋고 쾌적하고 또 그 자전거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나가고 어쨌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꾸준히 저희들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특히 도민들한테 설명드리고 해서 이해를 구하면서 도민들의 협조 속에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 시행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규를 지키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 기본에 충실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